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셀트리온 수급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주말에 이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이쪽 미국 시장이 그죠? 잭슨홀 연설이 파월 의장의 입이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이.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잘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봐야 한 번일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했냐 하면 물론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부분에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미국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셀트리온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죠? 사실은 이제 다음 주가 셀트가 어쨌든 주주로서 합병에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찬반의 권리 행사를 하려면 어쨌든 빌려줬던 대차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죠? 세장도 그 주주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빌려준 주식은 좀 회수하시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항상 시장이 안 좋으면 셔틀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부분과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긴 해. 그러니까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항상 밀리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또 수급이 좀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을 오늘 수급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 지난주하고 이제 합병 공시를 발표, 그것도 기습적으로 발표 이후에 지금 공매도 애들은 엄청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매도 1일 공매도 수량도 87만 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많고 컸지만, 그죠? 사상 최대의 1일 공매도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 대차 1일 체결도, 그죠? 지금까지 3,200만 주, 3,30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있었지만 1일 체결로는 400만 주 최고치였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 하면 셀트리온의 공매도들은 셀트의 합병을 가장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뭐 공매도가 많고 대차가 많으면 일반 개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급박을 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그죠? 까지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차후 부분에 나누도록 하고. 자, 우선은 미국 시장을 조금 볼게요. 자, 미국이 어쨌든 이제 목요일날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주가가 긍정적인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22일에 저항을 받는 모습. 또 어제는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그죠? 연설. 여기에 이제 전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미국의 금융 인사들이 모여서, 그죠? 바람도 좀 쉬고 공기 좋은 데서, 잭슨홀이라는 동네에서, 그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죠. 일단 목표치가 뭐 물가 몰표치가 2%대니까 수준이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어쨌든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해 올 뭐 상반기부터 미국이 이제 침체, 하반기 침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뜨겁고 좋고, 그죠? 경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어쨌든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9월 달은 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고요. 11월 달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정도면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미국 경기가 뭐 소비도 어쨌든 견조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고용도 좋고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은행주들의 신용 등급도 하락을 시킨 상태고 또 국가 신용 등급도 지금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용감하게 가감하게 물가 잡겠다고 그죠? 그것도 2%까지 내리겠다고 금리를 올린다?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금리 인상,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잭슨 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가가 장중에 쭉 빠졌다가 그냥 종가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봉은 좋은 것 때문에 쉽게 높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잭슨 홀의 파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사실은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작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분위기가 잘 나가던 분위기였죠. 작년 이맘때 이때니까. 작년 8월 달에, 그죠? 잭슨 홀의 연세가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9월달, 10월달까지 하락을 하고, 뭐, 그 11월달에 지지부진 하다가, 그죠? 결국 이제 박스권, 나스닥이 13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상승세를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정반대죠. 근데 올해도 사실은 주가가 어쨌든 뭐, 잭슨 연세를 앞두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는 아직까지 살아있기는 한데, 20일을 깼기 때문에, 그죠? 추세가 조금 변하는 그런 조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셀트리온도 사실 21만원대, 그죠? 그때가 이제 여름 우리가 휴가 때였잖아요. 응? 근데 잭슨 홀 부분도 있었지만은 셀트는 그때부터 8월달 초부터 그냥 중순부터 그냥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중순인데 8월달인데 그때와 딱 다른 점 하나는 뭡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최대의 공매도, 최대의 대차,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이슈를 만드는 게 강매도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합병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언제 합병합니까? 3사 합니까? 2사 합니까? 이제는 합병을 한다. 그리고 수혜장의 자신감 있는 합병 발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 답답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제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그죠? 시장은 근데 뭐 내년에 금리 또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락을 하고, 그죠?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그죠? 올린다는 것은, 그죠? 미국도 무리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행이다는 생각. 그래서 나스닥이 어쨌든 뭐 이 13,000포인트 여기를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이면 우리 시장도 본김에 우리 시장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도 본김에 한번 봐보죠.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시장도 어쨌든 지금도 우리 시장도 양봉을 냈어. 그죠? 금요일날 양봉을 냈고, 그리고 이제 이 120일과 200일과 120일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 단계 올려서 120일과 60일에 좀 갇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그죠? 다시 한번 더 120일을 복구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일단 시장이 좀 안정적이야지 셀트의 이슈와 셀트의 호재, 합병에 대한 호재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셀트의 이벤트, 그죠? 또 이런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 지금 바닥권이 있으니까, 그죠? 항상 바닥에서 그 다음에 양봉 이후에는 또 바닥을,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7월 말에도 마치 이제 그때도 신저가 뭐 13만 9,500원이었으니까 일단 요번에는 저점을 어쨌거나 그보다는 위죠, 그죠? 저점 14만 900원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장중 최저점은 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그 당시 이제 2월 달에 막 밀어붙였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래서 그 윗부분이긴 하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또 셀트가 좀 요 20일은 평균선, 그죠? 그래봐야 뭐 14만 8천원이 다음 주에는 충분히 올라설 수밖에 없고 올라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수급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어쨌든 금요일날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멈췄어. 플러스 전환되었고, 그건 머리 부분이지만, 개인들 부분은 뭐, 지난주 한 주 동안 크게 또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기관들이 금요일날도 어쨌든 이제 이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이쪽
액티브 쪽은,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주체가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액티브 쪽이잖아요. 그죠? 자산운용사들. 연기금 쪽 부분들.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바닥도 보여준 거지만 수급도 누가? 셀트의 공매도 몸통들이, 그죠? 멈췄다. 근데 이제 좀 탄력이 떨어졌던 부분에서는 오를 때는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왔고 프로그램이, 그죠? 또 내릴 때는 금요일날은 뭐 아무튼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조금 받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되었다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보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24만 7천 주 외국인들의 매도, 또 기관들도 20만 주,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보이면서 주가는 하방 경직은 그래도 이제 보였죠. 결국 이제 지난주에 다행히 그래도 공매도 발표,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 그리고 합병 발표 주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금요일날 뭡니까? 유프라이마의 미국 PBM 등재 소식이 나오면서, 그죠? 바닥을 만들고,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조금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자, 봤더니, 이제, 어쨌든 뭐,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 연기금, 지난주에는 이제 매도는, 그러니까 그 앞주만 하더라도 뭐 그냥 공격적인 매도였지만 매도는 조금 자제되는 그런 모습에서 요게 이제 이번 주에 바뀌는지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이번 주, 그죠? 그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은 요거보다는 뒤에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와 또 대차 요 부분에서, 그죠?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8월 달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21만 주, 기관들이 17만 주, 그죠? 그러니까 8월달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도 뭡니까? 매수 기조를 탔었는데, 지난주에 한 주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파는 모습이었죠. 그죠? 기관들도 매수 기조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공매도 발표 이후에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 그러니까 검은머리와 액티브 기관들은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이번 주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투자 쪽은 오히려 뭐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좀 한 번씩 오를 때는, 그죠? 또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팔았다? 8월 달에 사모펀드가 제일 많이 팔았다. 사모펀드가. 그쵸? 그래서 8월 달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도 돌아섰지만은 요거는 지난주에 공매도 발표, 자꾸 공매도라고 그러죠. 합병 발표 이후에 나왔던 그런 현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6월달부터 8월달,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어쨌든 뭐 셀트가 이제 4월달, 5월달은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6월달, 7월달, 지금 이제 8월달도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합병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러니까 바닥은 또 한번 지난주에 확인한 그런 상황인데, 6월달부터 외국인들이 116만 주, 기관들이 170만 주, 그러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훨씬 매도가 많았죠. 그러니까 셀트의 주가 하락은 공매도 외국인들이, 그죠? 주가를 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매도 외국인들이 아니고 공매도를 위장한, 그죠? 검은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그것도 기관 중에서 누구? 특히 연기금. 연기금이 97만 주예요. 여기를 넘기진 않았죠. 연기지는. 최고치가 뭐, 100만 주를 안 넘겼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가 23만 주고, 투신, 보험. 그러니까, 이 6월달 이후에 어쨌든 액티브까지 총 출동을 해서 눌렀다는 거죠. 이게, 금융투자는 이제 매수는 뭐, 금융투자는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죠? 외국인들도 검은머리 부분을 통해서 매도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4월달하고 5월달 두 달 동안은 또 셀트는 오히려 상승했잖아요. 상승을 할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4월달 5월달에 외국인들이 88만 주를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기관들도 150만 주. 그러니까 오를 때 누가 많이 사요? 기관들이 훨씬 많이 사죠. 그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그쵸? 그럼 셀트리온은 결국은 뭐야? 연기금이 공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없다? 되어 있다. 왜? 주가 오를 때 내릴 때 항상 연기금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연기금이 이제 이번에 과연
합병에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그죠? 어쨌든 연기금은 합병 공식 발표하는 그 다음날 15만 주를 때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근거는 어쨌든 3월 달에 다른 부분은 찬성을 했지만 주총에서 서회장의 복귀 부분에서는 연기금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합병 부분도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합병 부분에 반대를 한다고 한들 합병이 안 될까? 연기금 지분이 뭐 한 7.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2대 주주가. 그렇잖아요. 그럼 합병 반대한다고 해서 합병이 반대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제 연기금도 어쨌든 연기금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는 대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연기금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연기금 중에는 누가 있어요? 또 국민연금 말고 여타 뭐 군인이든 그죠 우체국이든 이런 쪽이 또 있으니까 공제들이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연기금이 오히려 합병 반대를 하면서 권리 행사를 하려면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 회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관들, 요거는 이제 주가 좋았을 때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보니까, 올해 뭐, 우리가 최근에 공매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주가가 뭐 좀 하락도 하고, 수급이 크게 안 좋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올해 지금 이제 8월달 지났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 남았네, 올해. 그죠? 외국인들이 28만 주 정도 매도고요. 기관들이 19만 주 매도. 개인들도 24만 주 매도. 신기하죠. 그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았어요. 그럼 누가 다 사가져갔어요? 자사주가 사가져간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수량들은 자사주가 사가져갔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유통물량을 오히려 잠긴 거죠. 매도 나올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어쨌든 올해 뭐 그래도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연기금도 올해 보니까 25,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팔고 사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 어쨌든 이제는 연말까지는 매수 쪽에 기조를 두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그래서 올해 연기금이 주식을 줄여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다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그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연금이 많이 팔았고. 근데 이 상황으로, 오늘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지금 이 수급 올해 구절 놓고 보면 25,000주 매도니까. 뭐 당장에 다음 주에는 매수 들어서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 셀트는 뭐 공매도들이 사모펀드가 몸통이고. 그죠? 보험소 따라서 좀 뭐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개인들 다. 그죠? 자사주예요. 근데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죠. 주가가 오르고 등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오를 때는 좀 사고 또 내릴 때는 파는 상황인데. 이제는 합병으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죄송해요. 제 앞에 거는, 앞에 거는 이게는 4월달부터 8월달까지네요. 그죠? 8월달. 그러니까 4월달에 오르고 6월달부터 내렸으니까. 그 부분이고,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어쨌든 지금 외국계 창고, 그러니까 이 170만 주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공매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테마색의 매도도 있죠. 지분 축소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기관들은 뭐 36만 주 뭐 크지 않아요. 기관들. 그죠? 그 기관들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24만 주니까. 뭐 금융투자는 거의 시장이 좋다 보니까 간망 수준이고. 그죠? 사모펀드만 한 13만 5천 주 정도. 몸통이.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은 테마색 부분이었다. 그죠? 테마색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8월 지난주에 수급에서 누가 팔았냐 보니까 모간 스탠리하고 메릴린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지난주에도 공매도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장중에는 아닌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국내 창고를 통한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간 스탠리가 지난주에 26만 주 공매도 물량, 그리고 메릴린치가 8만 1000주 이것도 공매도 물량. 검은 머리가 그다음. 그리고 이제 메리처 증권은 뭐죠? 메리처는 셀트리온은 매도했지만 누구는 이쪽에 헬스케어는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올해도 보면은 계속 이제 UBS는 셀트의 공매도 창고가 아닌 셀트를 중장기로 꾸준히 매수하는 창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주가가 어쨌든 많이 흔들리고 주가가 하락했는데 UBS 창고에서는 10만 주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메릴린치와 이쪽에 모간 스탠리 물량은 공매도 물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한창고 쪽은 검은머리 왔다 갔다, 뭐 KB, 차명계좌 왔다 갔다. 그럼 지난주에 좀 특이한 부분은 아무튼 메리츠하고 한양증권, 그죠? 한양증권. 그러니까 한양증권도 약간 액티브적인 물량들이거든요. 이런 또 조금 주식을 좀 팔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죠?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영향력을 발휘를 좀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쪽에 사느냐 그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매수 부분의 참고는 아무튼 UBS를 비롯해서 뭐 CT든 맥커리든 그리고 또 검은머리 삼성, 그러니까 검은머리 이쪽 신한은 또 매도를 했고 JP는 매도를 했지만은 또 차명 성격의 국내 몸통인 삼성은 또 그걸 좀 주워 담는 그런 역할을 뭐 했기 때문에 그죠. 자, 8월달은 이제 8월달 결국 뭐 지난주에서 그냥 다 결정이 난 거죠. KB, 골드만, 그리고 이제 모간스탠리, UBS 8월달도 12만주 매수, 그죠? 삼성도 아무튼 매수니까 초에 이제 매수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4월달부터 이쪽 맞죠? 골드만, DB. 4월달부터 이제 올라올 때는 하여튼 개인이 좀 팔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골드만, DB, 모간, 그죠? 이쪽 세 군데, 그리고 삼성창고까지. 그래서 4월달부터 8월달까지를 보면은 어쨌든 골드만과 모간스탠리, 공모도 창고가 공모들을 많이 좀 쳤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요 UBS는 오히려 40만 주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외국계는 매수를 크게 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쪽에 이제 골드만이나 모간스탠리 이쪽 창고는 뭐예요? 이쪽 창고는 결국 공모도 창고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공모도 이쪽 창고가 300만 주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갖고, 대차 창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효과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사사주와 UBS가 어쨌든 거둬들였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보면 CT 쪽과 JP 쪽은 JP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매도로 크게 잡혀 있는 부분에서는 테마시장 물량이니까, 그죠? 자, UBS가 46만 주, NH투자가 150만 주. 이 부분 자체는 뭐죠? 결국은 사사주와 중장기, 또 UBS 중장기 이쪽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샀고, 반면에 테마세계 물량 CTJP, 그죠? 그리고 골드만까지. CT는 뭐 JP는,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낀 게 누구예요? DB 창고가 끼어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골드만과 모간스탠리는 최근에 매도,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하이나 유진. 그래서 올해 개인들도 주식을 많이 팔아냈고, 또 CT를 포함한 테마섹도 팔아냈고, 그 부분을 아무튼 자사주가 가져가고, 외국계 중장기가, UBS가 46만 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부터 뭐 9월달부터 쭉 해서 뭡니까? 결국은 주가를 떠받쳐 올릴 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 또 뭐겠습니까? 쇼커브겠죠. 그럼 누가? 모간스탠리가, 누가? 골드만이, 누가? 일부 넘어갔던 멜린치의 공매도 물량들이 쇼커브로 넘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8월 23일 기준으로 공매도가 326만 주예요. 자, 그러면 지난해까지 뭐 올해까지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애들이 합병 발표 전에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가장 컸던 게 287만 주였는데 최근에 줄어들다가 합병 공시를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공매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326만 주예요. 그죠? 그러면 한 40만 주 정도 공매도가 늘어난 거예요. 286만 주에서 326만 주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뭐 이쪽 그 업종을 예외, 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을 예외 쪽에 26,000주였잖아요. 자, 공매도가 8월 18일 날 공매도 발표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잠깐 다고 발표했으니까 87만 주. 그죠? 87만 주.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1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수량이다.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때 주가 오르고 지금 가격은 아무튼 이때 가격이니까, 그죠? 이때 8월 17일 가격이에요. 17일 가격.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냐, 그것도 뭐 아직까지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번 주에서 이번 주는 참 셀타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한 주가 아니겠나 생각이 돼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모도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이제 또 이 부분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뭐냐면 대차 잔고 누적 잔고죠. 지금 보면 이제 8월 21일 날 대차를 하루에 400만 주를 체결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129만 주, 또 129만 주.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야 무려 660만 주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 누적이 지금 1500만 주까지 갔다가 이제 어저께 조금 줄고, 그죠? 그 지금 이제 고점 대비, 그러니까 1510만 주 때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400만 주니까 한 110만 주 정도 줄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번 주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주 대차가 주는 것도 중요하고, 왜? 어쨌든 그 셀트의 합병의 찬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번 주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은 가져와야 되니까, 그죠? 대차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이쪽에 대차도 대차지만은 신용도 또 증가하는 151만 주 또 최고치예요. 신용도. 그래서 신용은 여러분들 아무튼 조심해서 잘, 그죠? 조심해서 잘. 셀트는 항상 모든 거를 오픈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바닥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항상 주가는, 그죠? 우리의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 주부터 이제 어쨌든 8월 말 마지막 한 주 셀트에 있어서 중요하고 수급에 있어서 중요하고 모든 부분에서 좀 중요한 한 주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굳건하게 좀 잘 버티시고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